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2-2의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할 건데, 이름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볼게요. 1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점의 연직하중 P가 작용할 때, 그러니까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A점의 연직 차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일단 이 구조에 하중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두 개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 있을 때만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중이 하나 있을 때 그 하중 방향으로 변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은 A점에 지금 연직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연직 방향 처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 하중을 주고 그 방향에 대한 하중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봐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봐봐. 이 처짐을 구할 거야. 근데 이 처짐의 방향은 뭐냐면은 내가 하중을 준 방향의 처짐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에너지를 이 하중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식 자체가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의미하는구나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 처짐을 구할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하중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이 식의 형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형태를.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충력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스프링 충력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모멘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비틀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단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토목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충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모멘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한 형태가 얘네들로 표현이 되더라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봐봐. 지금 얘는 트러스 구조잖아요. 그렇죠? 트러스는 부재력으로 뭘 갖습니까? 충력만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내가 지금 이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쓸 건데 충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보게 되면은 밑에 EA가 있고요. EA가 있고 위에 내가 지금 길이 L이 있습니다. 부재의 길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충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충력을 P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것만 여러분들이 외워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충력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해야 됩니다. 트러스의 부재력.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절전법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절전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단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뒤에 챕터 14가 있습니다. 여기 트러스 부재력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들어보면 좋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여기서 부재 AB랑 AC가 있는데 얘네들의 부재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내가 트러스의 절전법을 쓸 거고요. 보게 되면은 내가 얘를 밑으로 P로 이렇게 내렸어요. P로. 그럼 누군가는 A점을 위로 P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게 되면은 3대 4대 5거든요. 그 삼각형을 여기다 3대 4대 5를 딱 쓰고요. 그럼 이 P에 대응되는 게 4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4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은 3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에다가 4분의 3 곱하면은 4분의 3P가 나오는 거고 4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은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P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은 4분의 5P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4분의 3P로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A점을 왼쪽으로 4분의 P로 잡아당겨줘야 되고 짝을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부재력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AB의 부재력은 이제 4분의 3P고 우리가 트러스의 인장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으니까 인장 4분의 3P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AC의 부재력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압축이고 얘가 압축 4분의 5P다 이렇게 딱 있습니다. 얘 부재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만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부재에 대해서 요 식을 그대로 써봅니다. 이 식을.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문제에서 EA가 있습니까? 부재의 축강도는 모두 2A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축강도 2A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근데 충력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충력이 지금 4분의 4P가 인장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P를 쓰고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P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P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미분 모르는 학생들은 이렇게 쓰고, 그다음 여기다 길이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이가 이게 3L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된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해봐. 또 해봅니다. 축광성 2A는 그대로 있다고 하고요. 얘가 4분의 5P인데 얘가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P 있고,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이렇게 딱 있고요. 얘가 3L, 4L, 5L 이렇게 있으니까 5L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2A분의 9.5PL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P에 대해서 편미분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중을 준 방향으로 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터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식에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답만 내면 되잖아.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답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충력에 대한 편미분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몇 개 더 풀어봅시다. 2번 그림과 같은 지금 두 개의 트러스 부재가 이렇게 있고요. 문제에서 B의 수평하중 P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하중을 줬고요.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B점의 수평 변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하중을 주고 그 방향으로 변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쓸 수가 있고요. 쓸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라는 것은 에너지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고요. 나는 지금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근데 얘가 지금 트러스 부재니까 충력만 받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충력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일단 충력을 구해야 무슨 편미분을 할 거였냐? 그러니까 내가 충력을 구합니다. 여기서 내가 트러스 절정법을 씁니다. 내가 얘를 지금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 점을 왼쪽으로 잡아당겨줘야 되고 당연히 P만큼 잡아당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짝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얘가 3m, 4m니까 3대 4대 5잖아요. 그죠? 그럼 이 P에 대응되는 게 3이거든요. 그럼 3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4가 나오니까 P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3에다가 3분의 5 곱하면 5가 나오니까 P에다가 3분의 5 곱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봅니다. 지금 얘가 지금 밑으로 3분의 4P로 내리고 있죠? 그럼 누군가는 얘를 위로 3분의 4P로 밀어야 되고 짝을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부재력을 구했다는 얘기지. 얘가 지금 인장 3분의 5P가 있고요. 얘는 이제 압축 3분의 4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만 표현을 하면 돼. 하나씩 봅니다. 이 부재에 대해서 쓸게요. 요거에 축광성이 있습니까? 문제에서 2A는 두 부재가 모두 같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의 2A를 쓰고요. 이거의 부재력이 3분의 5P인데 인장이니까 플러스 3분의 5P 쓰고,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P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3m, 4m, 5m니까 5m 썼죠. 그러면 이 부재에 대해서 내가 편미분식을 쓴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표현을 합니다. 2A 있고요. 얘가 3분의 4P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P 있고,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의 길이 4m를 갖다가 씁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의미하는 것은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변이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스겔라노 제2정리를 여러분들이 뭐 심도 있게 이해하는 건 필요 없고요. 2A 충력을 P에 대해서 미분, 길이가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3번 또 봅시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기술이 더 들어갑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C점에 300kg의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C점에서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별도 얘기 없으면은 처짐이라고 했으니까 이 연직 처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중을 주고 그 방향으로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쓸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는 내가 어차피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력을 P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충력이 미지수 P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지금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이렇게 지우고 P라고 이렇게 씁니다. P라고. 일단 미지수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이거 잠깐 잊어버리고 P라고 이렇게 씁니다. 숫자에 대해서 표현하면 풀 수가 없어요. P 이렇게 쓴 다음에 충력을 구해야 편미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P에 대해서 이 점에서 절전법을 씁니다. 밑으로 P니까 누군가는 C점을 위로 P로 이렇게 잡아당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짝을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대 4대 5니까 3대 4대 5 이렇게 쓰고, P랑 대응되는 게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4니까 이거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3에다가 3분의 5 곱하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3분의 5 곱하면 3분의 5p가 나온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얘가 지금 왼쪽으로 3분의 4p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얘를 오른쪽으로 3분의 4p로 밀어줘야 되고 짝을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해. 요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밑에 지금 축광성이 뭐 E랑 A로 이렇게 있나 봐요. 뭐 다르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에 이렇게 쓰고 얘의 부재력이 3분의 5p인데 인장 방향이니까 플러스 3분의 5p 있고 p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고요. 얘가 3m, 4m, 5m 있으니까 길이가 5m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에 대해 씁니다. 이렇게. 그럼 2에 이렇게 있고요. 얘가 3분의 4p인데 압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p고 p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4m를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거의 수치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랑 A가 얼마냐면은 얘가 2고 얘가 A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2랑 A에다 갖다 넣고 2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가 얼마였냐면은 300kg이었으니까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답이다. 그래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P에 대해서 표현하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되고요. 4번. 이건 이제 앞에 있는 문제에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주의할 점은 여기 단면적이랑 여기 단면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대입할 때 여기 위에 거는 여기는 10cm 제곱 갖다 놓고 여기는 20cm 제곱 갖다 놓고 그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물론 얘도 이제 9톤이 아니라 P에 대해서 이 부재력을 표현을 해줘야 되고. 5번. 이것도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2A 쓰고 충력 쓰고 P에 대해서 미분하고 길이 쓰고 이것만 쓰면 됩니다. 이거 트러스는 이렇게 하는 거고. 6번. 여기는 이제 트러스가 아닙니다. 트러스가 아니고 그림과 같은 캔틀레버 보가 있고요. 보예요, 보. 이때 A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하중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힘을 여기다 줬는데 그쪽 방향으로 변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카스길라노 제2정리가 맞고 그럼 내가 지금 문제에서는 보라고 했기 때문에 보는 이제 뭐의 지배적이냐면은 모멘트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여기서 뭘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인테그랄 적분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 i분의 모멘트를 쓰고 이 모멘트를 내가 이제 t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거에 표현식만 알면 돼요.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에너지를 이렇게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모멘트가 들어가니까 내력 모멘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X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딱 자릅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내가 이제 충력도 있고 전단력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네들 내가 안 궁금하니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표현 방식을 잡아요. 이렇게 써볼까? 처음이니까 씁시다.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근데 충력이나 전단력 들어가니까 무시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M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렇죠? 더하기 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라고 했어요. PX는 0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멘트는 이제 마이너스 P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L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단면이 이렇게 여기는 I였다가 2I 이렇게 바뀌지만 내가 어차피 이렇게 자르나 자유물체도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0부터 L까지 내력 모멘트가 똑같이 마이너스 PX가 나와요. 됐죠? 그럼 한번 해볼게.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봐봐. 여기서 내가 0부터 2분의 L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2 곱하기 I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탄성계수는 전 구간이 동일하다고 있는데 여기는 I잖아. 그럼 여기는 내가 2 곱하기 I니까 2I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가 들어가줘야 되죠. 얘가 모멘트가 들어가고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P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을 해. 미분 모르는 학생들은.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L부터 L까지는 내가 여기 전 구간에 탄성계수 똑같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i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i가 들어가고 모멘트는 똑같으니까 들어가고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요.
그럼 이만큼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중을 준 방향으로 변이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EI, 모멘트를 P에 대해서 편미분.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개 봅시다. 7번.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똑같습니다. 다음 구조물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중이 하나밖에 없고 힘을 준 방향으로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카스티길라노 제2정리를 쓸 겁니다. 제2정리 쓸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얘가 모멘트니까 모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밑에 EI 쓰고 모멘트 쓰고, 이 모멘트를 내가 이제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내가 모멘트를 알아야 돼. 내력 모멘트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죠. 0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력 모멘트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력 모멘트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차피 내가 여기 지점 발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얼마일까? 이거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밑으로 P 내리면 2분의 P 이렇게 있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P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잘랐을 때, 물론 여기 내가 충력도 있고 뭐 전단력도 이렇게 있겠죠. 모멘트도 이렇게 있겠지. 근데 충력이랑 전단력 안 궁금하니까 또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면 반응식을 잡아봐. 그러면은 이 모멘트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P 곱하기 X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P 곱하기 X가. 뭔 말 하는지 알죠?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돼. 이 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모멘트 평면 반응식을 잡으면은 충력이랑 전단력 지나가니까 무시하고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 플러스로 잡았고 모멘트 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곱하기 X는 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멘트는 2분의 PX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내가 0부터 2분의 L까지만 이렇게 볼게요. 내력 모멘트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 구한 다음에 2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잠깐 다시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할 건데 0부터 4분의 L까지 봐봐. 0부터 4분의 L까지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EI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EI가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모멘트가 들어가고요. 이 모멘트를 내가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한 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분모가 무한대면은 위에 뭐가 오든지 얘는 0이죠. 사실 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볼게요. 4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 뭔 말하는지 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L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L이겠죠. 그렇죠? 4분의 L부터 2분의 L이라는 얘기는 여기 구간을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힘강성은 EI가 이렇게 있고요.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이게 딱 들어가겠죠? 됐는데 그럼 내가 반만 고려했으니까 이거에 각각 이렇게 2배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얘는 0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결국에 내가 이제 요것만 계산기에 두드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84 2i분의 7p의 3승이 나오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중을 준 방향으로 처짐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처짐이 발생을 할까요? 변형 현상이 어떻게 될까? 여기 EI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강체라는 얘기거든요. 강체는 너무 단단해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직선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얘가 누르면 결국에 이 점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직선을 유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휩니다. 이게 좌우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 이 변형이 이제 요만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풀면은 너무 좋죠. 이것도 이제 9급에 나오는 스타일이고. 8번.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를 익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정정 라면에서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중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줬는데 그 방향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카스티겔라노 제2정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부재력이 뭐가 발생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충력도 있고 전단력도 있고 모멘트도 있고 토크도 이렇게 있는데
토크는 내가 이제 외력 토크를 주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요.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라멘이라는 것은 보거든요. 보. 보는 이제 뭐에 지배적이냐면은 이 모멘트에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이 전단력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무시라는 게 일반적이고,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충력을 고려할까 고려하지 않을까가 문제거든요. 원래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전단력도 표현해야 되고 충력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표현해야 되냐 표현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출제자가 충력을 고려했을까 고려하지 않았을까를 봐줘야 돼요. 일단은 내가 보기를 이렇게 슬쩍 봐봐.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 내가 지금 EI밖에 없잖아요. EI밖에 없다는 얘기는 모멘트에 대해서만 고려했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은 사실 이 충력이나 전단력 얘네들은 값이 좀 작아요. 이 전단력은 너무 작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게 맞고, 원래는 이 충력까지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출제자가 좀 불친절한 거지. 여기서 내가 이제 뭐 모멘트에 대해서만 고려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 없기 때문에 눈치껏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 보기에 이게 만약에 뭐 EA 어쩌고 이렇게 있었잖아. 여기 보기에 이렇게 EA 어쩌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충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멘트에 대해서만 할게. 결국에 내가 이제 모멘트에 대해서 쓰겠다는 얘기는 요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EI 쓰고 모멘트 쓰고 P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력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X1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자유물 채도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럼 X1의 범위는 0부터 L까지잖아요. 그렇죠? 0부터 L까지 쓰고 내력 모멘트 M1을 구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PX 이렇게 나오겠죠? 뭔 말 하는지 알죠? 여기서 내가 얘를 구해. 물론 여기 내 충력도 있고 전단력도 있겠죠. 이렇게. 안 궁금하니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모멘트 평화 만드식을 딱 잡으면 충력, 전단력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하고 M1 쓰고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더하기 PX는 0 이렇게 해가지고 M1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PX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에 물론 전단력도 이렇게 있겠죠. 전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여기서 내 Y축 인평화 반드시 잡아봐. 그럼 얘가 위로 P 있어야 얘가 평형을 만족을 하니까 P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해주면 좋아요. 얘도 원래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뭐 GA 이렇게 쓰고, 응? 이 V가 들어가고 V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P 쓰고 P를 내가 P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렇게 있겠죠. 물론 얘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은 보통 이 모멘트에 의한 변형 에너지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모멘트만 고려하는 거예요. 눈치껏. 눈치를 봤는데 만약에 여기 GA도 이렇게 있다 보기에, 그럼 얘도 해주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단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X2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은 내가 이제 이 하중을, 집중 하중을 1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원래 있던 하중이 이만큼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PL만큼의 모멘트를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P랑 PL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내가 이제 이 내력 모멘트를 고려를 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전단력도 있고 이렇게 충력도 있겠죠. 근데 안 궁금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화 만드식을 잡아서 이 M2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엄밀히 표현하면은 여기 뭐가 있을까요? N2가 있겠죠. N2가 충력이 얘가 이렇게 있겠지. N2가 N2는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서 Y축 임페어 만드시 잡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Y축 임페어 만드시 잡으면은 N2가 밑으로 가고 얘도 마이너스 P는 0이니까 N2는 마이너스 P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쵸? 일단 놔둬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이 충력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재력으로. 근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0부터 L까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내가 모멘트밖에 없으니까 물론 전단력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모멘트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여기다가 참 문제가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구조의 휨강성은 뭐 EI로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써줘야 뭘 풀 거 아닙니까? 그쵸? 참 이런 문제는 누가 만들까요? 만드는 사람도 문제고 검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게 기사 시험의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기사 시험의 수준입니다. 이 정말 문제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드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모멘트 얘가 이제 px가 딱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한 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표현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 내가 GA가 있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플러스 GA, V, 그 다음에 이거 V를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말 안 해줘도 무시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봅니다. 여기 내 모멘트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내가 0부터 H까지입니다. 그래서 0부터 H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뭐 EI가 말은 없지만 뭐 일정하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PL이 이렇게 있고, 이걸 내가 이렇게 P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계속 제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만약에 플러스 2A분의 어쩌고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보기에. 그러면은 얘도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2A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써, 이렇게 마이너스 P를 쓰고, 얘를 내가 이제 P에 대해서 편미분한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는 0부터 H니까 그냥 H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는 P가 안 변하니까 굳이 이렇게 적분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보기 없으니까 슬쩍 지우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모멘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이게 나오고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얘 더한 게 답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하죠. 얘는 0부터 L이고 얘는 0부터 H인데, 학생들이 이제 계산기 두드릴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두드리겠지. 한 번에. 그리고 얘는 0부터 L이니까 0부터 1 쓰고요. 얘는 0부터 1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로 안 나오고 이제 식이 한 번에 합쳐져 가지고 나오겠죠. 그럼 답을 못 고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적분을 못하는 학생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좀 이제 눈치껏 풀어줘야 되겠지. 눈치껏.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적분을 합니다. 얘를 계산기를 두드려 봐. 여기 2i니까 뭐 그냥 숫자 1 넣겠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px니까 p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마이너스 x 0부터 1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3분의 1이. 그럼 3분의 1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L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에도 내가 L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H가 없지. L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봅니다. 얘도 또 계산기를 두드리겠지. 뭐 말하는지 알 거야.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얘는 또 1 이렇게 넣겠죠? 얘도 이제 뭐 1 갖다 넣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갖다 넣고 마이너스 1 갖다 넣고 0에서 1까지 적분하면은 얘도 이제 숫자가 1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여기 H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숫자가 1은 1인데 H 들어가는 게 1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눈치껏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적분을 모른다고 하면, 물론 적분 아는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죠. 한번 해봐. 적분 어떻게 합니까? 적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수학 시간인데, 여기 2i는 이제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그 다음에 p도 상수니까 이렇게 빼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x제곱이 이렇게 남고요. dx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x제곱을 d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얘가 이제 3분의 1 x3승이 있고, 얘가 이제 범위가 이렇게 0부터 l까지 있고 2i분의 p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l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3분의 L3승 곱하기 2i분의 p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왕 한 거 이것도 합시다. 또 이거 적분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얘도 이제 0부터 h까지 이렇게 할 건데, 여기 2i가 지금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p랑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지금 내가 x에 대해 적분하기 때문에 p랑 l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pl 곱하기 l이니까 pl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 1이 있습니다. 그럼 1을 내가 x에 대해 적분하면은 x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제 x가 0부터 h까지 이렇게 있고 2i분의 pl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h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2i분의 pl 제곱 h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알면 너무 좋고요. 예, 카스켈러의 제2정리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변형 형상이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변형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상상을 하라 그러면은 정확한 변형 형상을 상상을 못 합니다.
그 변형 영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때 그냥 이 카스케라노 제2정리를 쓰게 되면은 내가 하중을 준 방향으로 그냥 변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형도를 그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변형도를 그릴 수 없는 경우에 복잡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 처짐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용을 하려면은 내가 여기다가 하중을 줬을 때 이 구조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상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학생들이 그리다 보면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얘가 변형이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휘는데 얘가 지금 간결점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직각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간결점이니까 여기 직각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봐봐, 얘가 이렇게 직선을 유지할까요? 직선을? 아니지.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BC가 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눌렀을 때 얘가 휘기 때문에, 이거 휘는 것 때문에 이 시점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얘가 여기는 휘고 얘가 휜 것 때문에 시점이 밑으로 이만큼 내려가. 이걸 내가 이렇게 델타 1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럼 얘가 BC는 안 휘느냐? 아니요, BC도 휘어요. BC도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은 BC가 휘는 것 때문에 처지는 게 또 있습니다. 델타 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델타 1이랑 델타 2를 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변형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상을 해줘야 되는데 상상을 잘 못한다는 얘기.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 델타 1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호도법을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델타 1은. 근데 델타 1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L 곱하기 세타 B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1은 L 곱하기 세타 B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세타 B는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직각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구한 B점의 처짐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만큼만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세타 B가 발생을 해요. 이 각도랑 같습니다. 얘가 직각을 유지를 하려면은. 그래서 내가 요만큼에서 여기 세타 B를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여기 하중 P를 이제 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요. 이 점을 기준점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힘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만큼 PL만큼 돌아가니까 내가 P랑 PL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캔틸레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단에 처짐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처짐을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캔틸레버 끝단에 모멘트가 있을 때 끝단의 처짐각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2i분의 m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세타 b가 얘가 2i분의 ml 할 건데 m이 pl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pl이고 여기 전체 길이가 h니까 h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세타 b가 된 거고요. 거기다가 내가 호도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걔가 델타 1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왔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델타 1은 여기가 내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내가 실제로 휜다고 했으니까 휘는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걸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만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요. 여기를 내가 이제 캔틸레버로 봐가지고 얘가 휘는 것 때문에 처지는 이 델타 2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캔틸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에 있을 때 처짐이니까 3이i분의 PL 삼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3이i분의 P 곱하기 L의 삼승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델타 1이고요. 얘가 델타 2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답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변형도를 잘 상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저는 이걸 선호하는데 또 수험생들은 또 이제 이 카스케라노 제2정리를 너무 싫어하는 수험생들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약간 호불호에 갈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푸세요.